네, 다음은 대칭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칭행렬은 정방행렬만이 대칭행렬이 될 수 있고요. 행렬과 트랜스포즈가 같을 때 대칭행렬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제사를 한번 보시죠. 이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또는 주대각 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딱 접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칭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여기서도 이런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바로 접히죠. 그러니까 4, 5, 0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각행렬도 대칭행렬입니다. 뭐 다 이렇게 여기서 0, 0, 0, 0 똑같으니까 딱 접으면 접히게 됩니다. 네, 다음 정리에서는 대칭행렬에 대한 세 가지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B가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대칭행렬이고 K가 임의의 실수라고 할 때 첫 번째 성질은 그 대칭행렬의 전치를 해도 대칭행렬이 됩니다. 이거 간단히 한번 보죠. A를 대칭행렬이라고 하면 이런 대각성분이 쭉 있고요. n/n. 그리고 대칭행렬이니까 여기가 A12, A13, A1n이고 여기가 A21, AN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AN2 쭉 가죠. 그리고 A2n 이런 대칭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1,2와 2,1이 같고 1,3와 3,1이 같고 이게 대칭이 쭉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대칭행렬이니까 여기를 A12, A13, A1n 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같으니까. 그리고 A2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의 전치를 해보면 너무나 자명하죠. D1, D2는 그대로고 D1, D2는 그래요. 요 A12와 A12를 교환하고 A13와 A13 교환하고 똑같은 거를 교환해봤자 결국은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칭행렬이면 트랜스포즈를 해도 대칭행렬이 된다. 너무 자명하죠? B번도 한번 볼까요? 대칭행렬끼리 합이나 차는 대칭행렬이 된다. 해보죠. A를 D1부터 D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12, A13에 A1n 대칭행렬이니까 열도 똑같고 여기 DN이라고 하고요. A와 B 행렬을 뭐 E1, E2라고 해보겠습니다. EN 대각성분을 하고요. 그리고 B12, B13, B1n 대칭행렬이니까 똑같이 B12, B1n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보면 대각성분은 D1, E1, D2, E2, DN, EN 대각성분이 나오고 여기는 A12에 B12고 요거랑 더해도 A12에 B12 너무 자명하죠. 그죠? 그리고 쭉 마지막 성분이 A1N 여기 B1N 되고 여기 더하면 A1N, B1N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대칭 행렬이 되고요. 마이너스를 해도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대칭행렬이 됩니다. 너무 자명하죠? 자, 10번도 굉장히 자명합니다. 자, A 행렬을 여기서 하나 복사를 해오죠. A 행렬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K를 곱해보면 주대각 성분이 KD1, KD2가 되고 KDN이 되고 그리고 KA2, KA3부터 KA1N 그리고 KA12,
Ka1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분이 같고 같으니까 결국은 뭐 그래봤자 대칭 행렬이 됩니다. 너무 자명하죠? 네, 다음 또 다른 대칭 행렬에 대한 성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 행렬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두 행렬이 가완인 것이다. 한 번에 안 읽히죠.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A 행렬과 B 행렬이 있는데 이것을 두 A, B라는 대칭 행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A 곱하기 B라는 이 두 행렬의 곱이 대칭 행렬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동시라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행렬이 가완인 것이다. 가완이 되려면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가완이죠. 그죠? 곱의 가완이다. 요런 이제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죠. 자, 이쪽 방향으로 우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것을 가정하고 요 결론을 이끌어내 보죠. 자, AB가 대칭 행렬이니까 대칭 행렬은 트랜스포즈와 그 행렬이 같다는 거죠. 그죠? A 곱하기 B가 대칭 행렬이면 그 자신의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 자, 트랜스포즈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뭐냐? A도 대칭, B도 대칭입니다. 그러면 B 트랜스포즈는 B와 같고 A 트랜스포즈는 A와 같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 곱하기 A 나왔죠. 그죠? 가완이다. 됐고, 자, 그 반대 방향은 거꾸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어차피 동치니까요. 그죠? 그래서 증명이 양방향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네, 따르는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이 안 되는 경우와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이 되는 경우를 따져보죠. 위에서 바로 대칭 행렬의 곱이 이것 역시 대칭이 되면은 뭐라고 했죠? 가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를 A 행렬이라고 B 행렬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럼 가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칭이 아니니까 가완이 아닙니다. A 곱하기 B 해보면, 자, A 곱하기 B는 이미 여기 나와 있고요. B 곱하기 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1, 1, 0, 1, 2, 2, 3.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에 2니까 마이너스 2. 두 번째 하면 마이너스 8에 3이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1에 0이니까 1. 마지막 2에 0이니까 2. 자, 이거랑 요 위에 AB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AB는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5, 2. 다릅니다. 자, 결국 이제 두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이 안 되니까 가완이 안 됐다는 거 볼 수 있죠.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면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이 됐네요. 그러면 얘는 가완이 될 겁니다. 자, 얘를 A라고 B라고 하면 두 번째 얘도 B 곱하기 A를 한번 해보면 1, 2, 2,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에 6이니까 2.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8에 9니까 1. 3에 마이너스 2니까 1. 3이 6에다가 3을 빼니까 3. 됐죠? A, 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칭 행렬의 곱이 대칭인 걸 확인하면 이 행렬의 가완이다. 곱을 순서를 바꿔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칭 행렬의 성질 하나 또 보겠습니다. A 행렬이 가역이고 또 대칭 행렬이면 가역이니까 역행렬이 있겠죠. 그 역행렬도 대칭 행렬이다. 대칭 행렬은 역행렬을 구해도 대칭 행렬이라는 거죠. 자, 증명 한번 해볼까요? A가 가역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이 역행렬도 대칭 행렬이다. 일단 가역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 역행렬이 대칭 행렬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하죠. 역행렬에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이 바로 역행렬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트랜스포즈와 역행렬의 관계에 따라서 이걸 바꿔도 된다고 앞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괄호원을 잘 살펴보면 A가 원래 대칭 행렬이었어요. A가 원래 대칭 행렬이었어요. 대칭 행렬이니까 트랜스포즈 A와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살펴볼까요? A의 역행렬을 트랜스포즈 했더니 A의 역행렬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역행렬도 대칭이다. 즉 역행렬도 대칭 행렬이다 가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칭 행렬은 역행렬을 구해도 대칭이 된다는 거죠. 네, 전체 행렬 관련한 또 다른 성질 하나 더 보죠. A가 가역이면은 이렇게 곱한 것도 가역이고 이렇게 가역이다 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자, A가 가역이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 역행렬과 역행렬의 트랜스포즈와 역행렬을 한번 곱해보죠. 자, 역행렬과 트랜스포즈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역행렬이니까 순서가 바뀌죠. A 이렇게 바뀐 다음에 역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실까요? 요 A와 A 전체 행렬을 곱한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과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곱할 수 있고, 네, 요것은 A의 역행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역행렬 있으니까 순서를 바꾸면서 역행렬이 되죠. 자, 이것도 보면 이런 형태의 곱한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 역행렬은 바로 이렇다 라고 증명이 자연스럽게 되죠. 네, 대칭 행렬 관련 마지막 정리 보고 2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곱인 A와 A 트랜스포즈의 요것은 대칭 행렬이고 A 트랜스포즈 A 요것도 대칭 행렬입니다. 또 더하기 성질이 하나 뭐 있냐면 요런 행렬은 정방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정방 행렬이면서 대칭 행렬이 됩니다. 자, 이거 증명을 해보죠. A를 n by n 일반적인 행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의 전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치를 해보면 이 전치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 하면 A가 되고 이렇게 하면 A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행렬을 전치를 했는데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A와 이런 행렬은 대칭이다. 대칭 행렬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요 행렬의 전치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면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 A가 되죠. 그러니까 이 행렬을 전치를 했는데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행렬도 역시 대칭이다. 여기서는 진짜 A라는 행렬이 그냥 n by n 일반적인 행렬인데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와 자신을 곱한 요 행렬은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행렬을 만드는 아주 쉬운 팁을 하나 얻었죠. 어떤 대칭 행렬 하나 내놔라 그러면 아무 행렬에 그 행렬의 전치를 곱해버리면 그걸 대칭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행렬들은 정방 행렬이 된다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m by n 행렬이었고 곱하기 트랜스포즈라면 n by m 행렬이 되죠. 그죠? 요 곱의 결과는 A와 곱의 결과는 요 바깥의 요 사이즈가 됩니다. m by n 정방이 되고요. 또 A 트랜스포즈와 A를 곱하면 A 트랜스포즈 A가 되고 요 바깥에 있는 게 사이즈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요런 행렬들은 대칭 행렬이 되면서 정방 행렬이 된다는 거 증명을 했습니다. 자, 예제 6번을 통해서 실제로 대칭 행렬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행렬은 지금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일반적인 행렬이죠. 아무 대칭 행렬도 대각 행렬도 아무 행렬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행렬이고요. 이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하면 행과 열을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행 3열의 행렬을 지금 3행 2열로 트랜스포즈를 바꾸고요. 한번 곱을 해보면 이렇게 곱을 해보면 10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곱을 하나하나 다 해서 해보면 실제로 이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대칭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이 행렬 A와 A의 트랜스포즈를 요 두 개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곱을 해보면 이번에는 2 by 2가 나오는데 결국 이 경우도 이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떤 행렬이건 간에 그 행렬을 이용해서 손쉽게 대칭 행렬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